평생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인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교육과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천 관내에는 소수 프로그램 이외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여가 향유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또 직업재활시설 등의 공급 부족으로 특수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이 하루 종일 또 가정의 방치 등으로 인해 가족들의 부양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현재 위탁 경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이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생각과 또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두 후보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배경현 후보, 이원석 후보 순이며 발언 시간은 각 3분씩입니다. 배경현 후보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되게 되면 정책을 편할 겁니다. 단기적인 사업화, 중장기 사업을 이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센터를 현재 뭐 건물을 지어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교육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교육에 충당하게 하고 중장기율은 장애인 그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병행해서 이러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원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TV에 나오면서 강남에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나가면서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반대를 한다, 뭐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육은 단기적인 어떤 수료를 마치면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면서 생명이 존재하는 한 평생 교육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 대학 또 각 교육기관의 평생 교육기관들을 이렇게 상설해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과 또 교육에 대한 여론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 내에 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차의과대학 또 대진대학, 경북대학에는 이미 남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또 대진대학에는 특수아동학과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과 연계해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 계절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곳에는 반드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대학도 뭔가는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부 포천시에서 정책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떤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원에 대한 부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이원석 후보님의 발언 중에서 대진대학교 안에 있는 학과는 특수아동학과가 아니라 일반 아동학과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통질문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을 보면 2017년에 전일제 20명, 시간제 6명, 또 복지 일자리 20명, 총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을 경기 남부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일자리 실적의 저조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자립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행정 분야에 장애인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민간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공공고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이원석 후보, 백영현 후보 순서이며 제한 시간은 각 3분씩입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남부권에 있는 자치단체와 우리 포천시를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 포천시가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비교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해소하고 또 그 차이에 대한 것을 낮춰가는 것이 우리가 저희와 같은 어떤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은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이 계시면서 저는 가정 자체가 파탄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파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결국엔 경제적 부분입니다. 물론 비장애인들도 서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경제적 부분들이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 차원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일부 간해수공업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거 해소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기업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판매하고 또 시와 관공서에서는 장애인들이 생산해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공공기관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해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구매를 하면 그 많이 구매한 것만큼 포천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해낸 것을 서로가 먼저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정책에 대한 일자리는 물론 의무적인 고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극소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 반드시 시장이 되면 어떤 공공기관의 제도적인 부분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부터 실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해낸 것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공공 마을 기업 차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이 되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럼 이어서 백영현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자 보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장애인은 일자리가 없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차별화하죠. 노동에서 우리 소외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어떤 삶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죠. 저는 소울읍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렇지만 형식에 불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도 있죠.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청음공방이라는 곳하고 아마 나누리 가구 사업단 이런 부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일부 우리 장애인들 같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 민원실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풀꽃 카페 이런 부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생각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어떤 공공 부분에서도 아주 재정상 아주 어려운 정도의 부분까지 재원이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우리 포천부터 늦었지만 시작이 돼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포천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6번째 질문입니다. 보장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가장 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기는 또 장애가 심할수록 또한 자신의 몸에 맞는 이동 보조기기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기기입니다. 특히 이동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발과 같은 이동수단으로서 고장이나 파손 시에는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리가 절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에서는 관내 포천자립생활센터와 또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 지부에서 이동보조기구 수리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수리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백영현 후보, 이원석 후보 순이며 역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이 백영현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들이 안전한 보행 활동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가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리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수리지원센터를 새로이 건립하는 부분 이것은 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만들 테니 3년 기다려라 5년 기다려라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이런 것이 수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리가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리지원센터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그 안에 당장 내일부터 모레부터 한 달 후, 두 달 후부터는 위탁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행 활동에 좀 안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단계별로 당장 필요한 것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위탁수리하는 부분의 영역을 좀 충당을 해서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안전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이현수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전동 휠체어도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 구매를 해준 부분들인데요. 차가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에 대한 거 공급이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용을 하는 사람은 당장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야, 이런 걸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카센터나 어떤 그런 것과 같이 뭔가 수리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수리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되니까 그런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복지회관 내에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구 수리센터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듯이 그런 복지회관 내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능직 직원을 기간제라도 고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전동 휠체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남부권의 다른 시에는 이미 있습니다. 물론 사설 이런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복지센터 내에 이런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개설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시장의 능력이 된다면 능력으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공통질문 7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인 관련 질문입니다.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우리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 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랄 것입니다. 이 포천시는 2017년 11월부터 제기된 활동보조 시추가 신규 신청 조건이 2에서 4등급의 10시간 추가 지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의 장애인분들은 이 중복사업 및 예산 부족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 신규 신청만을 허용한 채 시에서는 추가 시행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인근 시자체에서는 현재 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장애 유형과 등급을 갖고 있어도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들의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원석 후보, 배경현 후보 순이고 역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이원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려고 경험을 한 건지 저희 장모님이 그 서울 성수동에서 사시다가 이제 아들이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을 충청도로 옮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게 봉사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모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양원에 모시면서도 사실은 제 마음 한편으로는 편치 못한 마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 아마 이 중증장애인 시급에 대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난해에 단체 교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협상도 하고 포천시에다 어떤 항의도 하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늘려야만 사실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 저는 저희 집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양주에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다 양주에서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해고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혜택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양주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활동해 주시는 분이 이 사람 사위가 포천시 의원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느끼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 늘려야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것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좀 덜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배경현 후보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는 벌써 1월 3일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이 이제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해서 지원해주는 조례가 벌써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사실 저는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우리 그 포천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재원적인 부담이 우리 포천시가 1년에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조정해서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얼마나 절감하겠다고 얼마나 또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걸 그렇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확답 짓고 그러지 못할 부분에 그런 신분이지만 제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꼭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활동 보조 도우미 지원 부분과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그 사례별로 전체적인 뭐 아주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사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포천시는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도 건립되지 않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조차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미흡해서
장애인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리기가 매우 미흡한 곤란한 실정입니다. 실제 포천시 관내 체육시설만 보아도 접근성뿐만 아니라 또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곳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다 증진시키고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수용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천시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이제 시설에 대한 어떤 물리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그리고 시설물 접근권, 그리고 해당 부처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백영현, 이원석 후보 순이며 역시 각 3분씩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영현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리 또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문화센터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그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체육 활동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정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터 시작을 해나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최종의 단계에서는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 같은 게 이제 건립이 되겠죠. 그 건립이 되게 되면 아까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부분, 또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비장애인과의 어떤 그 정서적으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